시청자 여러분, 10월 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오전 9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어 지금 이 시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소환 조사의 과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정경심 씨가 소환이 됐네요. 네. 뭐 초일기에 들어갔다, 금명간이다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좀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중앙지검에 소환돼서 뭐 언제까지 조사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경심 씨는 공개 소환한다고 그렇게 애고까지 검찰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은 비공개 소환했어요. 권력 눈치를 본 건가요? 아무래도 안 볼 수가 없죠. 대통령부터 문재인부터 나서서 인권이니 뭐 검찰 뭐 개선 개혁 방안을 강구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피의자에 가까운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윤석열에 지시한다. 검찰 개혁 방안 내놔라. 그 정도는 그 얘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든지 대충 하든지 해.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뭐 이러니까 검찰로 봐서는 좀 위축이 된 거죠. 근데 저는 뭐 국정농단 옛날에 살 때 최순실부터 박근혜, 이명박, 대법원제 양승태부터 비공개 소환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그렇죠. 정유라 소환할 때 어땠습니까? 신발짝이 벗겨지고 뭐 최순실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비공개 소환할 건지, 아프다고 하면은 다 비공개 소환할 건지. 정경심 교수가 아프다는 증거도 없어요. 멀쩡하잖아요. SNS는 SNS 띄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의 일환이고 한데 저는 이거 갖고 근데 검찰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워낙 뭐 인사권자 대통령이 속된 말로 방방 뜨니 뭐 그 정도는 좀 양보하되 수사해서 결실을 거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야구로 말하면 코리아 시리즈거든요. 코리아 시리즈에서 지금 그 준 플레이오프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정경심하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경심을 나가 떨어지면 이제 플레이오프는 조국하고 윤석열이 또 붙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조국을 또 나가 떨어지면은 마지막에는 윤석열하고 문재인하고 정말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결승전인가요? 결승전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 검찰이 중립성이 정말 보장되고 정치적으로부터 떠져 나왔다면은 대통령도 여차하면 구속시킬 수 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죠.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랬잖아요. 특검 때. 박근혜 다 뒤져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게 저는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일본의 그 도쿄지검 특수부라든가 이런 데는 그 아주 최고 실세들, 그렇죠. 뭐 총리들, 여러 사람 그 다나카 가쿠에이 그 구속됐죠. 총리가. 이스라엘 그 검찰부도 네타냐후 그 총리 그냥 수사하고 부인도 다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검찰이라는 게 그렇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이분이 법률가 출신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검찰 개혁하면은 정치가 검찰에 개입 안 하는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검찰 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권, 피의자 사실 유포 이런 거 지금 조국하고 관련된 게 자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는 거 이거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적 중립성.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빼버려야 되고 지금은 또 검사 임명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가지고 대통령 임명하거든요. 이것도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정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게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검찰이 바로 서는데 지금은 조국 가족을 부르느니 안 부르니 이게 검찰 개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국 가족을 위한 검찰 개혁이 맞느냐 여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저기 이탈리아가 1992년에 유명한 그 피에트로 검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마니폴리테라고 많이 벌리죠.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깨끗한 손 운동이에요. 네, 맞아요. 하도 정치가 오염됐으니까 깨끗한 손 운동이 마니폴리테 운동에서 이탈리아에서 정치 재계인들 3,000명 구속시켰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마니폴리테 운동을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휘한대요. 그 사람은 검은 손 아닙니까? 검은 손도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바이러스 정도 보면 그 검은 손이 아니에요. 더러운 손이고 오염된 손이지. 그 손이 지금 수술한다고 맨손으로 예.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도 빨리 마니폴리테 운동을 벌려야 된다. 그거를 할 총책이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되고 하는데 정경심 교수를 저렇게 비공개 소환한 거는 저는 맞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이 뭐 대통령이 그렇게 방방 뜨니 어떡하겠습니까? 일단은 좀 양보를 하되 실속은 좀 어디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비공개 뭐 소환 조사 예. 형평성의 문제는 있죠.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검찰로서도 빌미를 네. 대통령 명령도 그렇죠. 이렇게 안 따른다. 네. 이거 항명 아니냐 네. 이런 빌미를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유연성, 그렇죠. 플렉시빌리티를 네. 발휘한 것은 뭐 괜찮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네. 정경심 씨 얼굴을 보면은 네. 사람들이 알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예. 최순실 씨 예. 딱 그 소환 조사할 때 얼굴 보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맞네. 예. 사람들이 더 화를 냈죠. 농단 그렇죠. 헐 예. 얼굴이네 이렇게 예. 딱 돼 있잖아요. 정경심도 그런 뭐 더하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정경심 씨를 소환했으면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네. 조사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뭐 한 몇 가지 되지요. 네, 큰 네. 것만 해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혐의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하루 조사로 가능하겠느냐. 단순한 뭐 이런 혐의들도 중요한 분들 보면 18시간, 무슨 20시간 이렇게 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경심 씨의 경우는 뭐 여러 개가 그냥 그렇죠. 걸려 있고 그 내용도 다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예. 그런데 몸도 아프다지. 또 야간 조사는 본인이 동의 안 하면 못 한다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청와대에서 눈 시커멓게 뜨고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저는 그 시간은 충분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동양대 표창장 위조부터 뭐 가짜 인턴부터 또 저 사모펀드 그게 제일 복잡한 사모펀드가 얼마나 복잡해요. 네. 그 진보 단체들이 66억 뇌물로 또 예. 고발까지 했잖아요. 예. 사모펀드가 제가 보기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 다 어떻게 보면 9시부터 한다 하더라도 한 10여 시간 만에 어떻게 예.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그 오촌 조카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기소를 기소 오늘 만료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경심을 불러서 1차 조사를 하고 해서 그 영장을 청구하든지 저 조범동에 대해서 할 테고 저는 그럼 몇 차례 부른다고 봐야겠네. 몇 차례 부른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본인이 밤을 새우든 뭐 내일까지를 가든 그렇죠. 다 하겠다. 몇 차례 조사를 불러- 받고 그렇죠. 한 차례로 끝내겠다 하면 그렇죠.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 한토증권 김씨 이 사람하고도 엇갈릴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언이. 그렇죠. 그러면 대지 신문도 해야 하고 그렇게 보면은 몇 차례 해야 되고 몇 차례 해야 사실은 오늘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같이 불러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부부가 양쪽 방에다 놓고 예.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니네 왜 틀려? 예. 예? 다른 사건은 다 다 그런다고 그렇게 그러대요. 해야 되는데 오늘 정경심 조사받고 집에 가서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맨 먼저? 남편하고 얘기해. 조국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입 맞추자. 3살 또 어리잖아요, 조국이. 너 이리 와봐. 이런 얘기 나왔거든. 너 여기서 빨리 답변 준비해. 그렇게 서로 말 맞추는 거 이거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죠. 근데 이제 검찰이 거기까지는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인권 수사하라고 그렇죠. 검찰권 절제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네. 것은 뭐 그걸 검찰 개혁이라 그러는데 네. 살살해 그렇죠. 대충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조국하고 정경심 휴대폰도 빨리 압수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네. 자택 사무실도 빨리 압수하고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뭐
권력하고 싸워서 수사하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긴 하지만은 완벽하게 수사를 총체적으로 제대로 좀 했다는 걸 볼 수 없죠. 예, 눈치껏 좀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경심 이제 소환 조사가 끝나면은 네. 뭐 일반인들 또 뭐 우리 윤 대표나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 구속영장 신청하면 누구를 하겠느냐. 근데 검찰 일각에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도 외압이 가해지고 보니까 구속영장보다는 불구속 기소설도 솔솔 이렇게 흘러나와요.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지나치죠.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검찰도 영장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은 또 리스크가 크기는 있죠. 예, 또 여권 저쪽에서 또 뭐 유시민이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각만 돼도 검찰 책임지라고 벌써부터 거품 물잖아요. 오래전부터 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싶은데 벌써부터 근데 불구속 기소를 벌써부터 생각한다는 거는 사실 제대로 된 수사라고는 볼 수 없죠. 말이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조사도 하기 전에 불구속을 뭐 예단하고 조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정권에서 워낙 뭐 11시간 압수수색 한 것도 사실은 정경심이가 자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이나 다시 발부받느라고 11시간 걸렸는데 그걸 11시간 동안에 집안을 거의 쑥대밭 만든 것처럼 하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거의 고스톱 친 것처럼 이렇게 이낙연 총리라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자 둘만 있는데 남자들 우르르 와서 11시간이나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에서 부당한 압력을 많이 가하니까 검찰도 좀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좀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정경심 씨는 뭐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 증거인멸이 제일 크죠. 그러면은 당연히 영장을 청구를 해야죠. 그렇죠. 요새 저기 삼성 바이오 사건 구속된 사람이 8명인가 되는데요. 그 회계 조작했다고 구속된 게 아니에요. 증거인멸하다가 다 구속됐습니다. 옛날에 가습기 살충제 사건 그것도 대부분 저 증거인멸 갖고 구속이 됐어요. 요새 법원에서 제일 엄하게 하는 게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정말 칼을 뽑았으면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좀 강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야지. 오늘 광화문에 사람 모인 거 봐요.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그러네요. 지금 11시, 10시부터 그냥 광화문이 벌써부터 그냥 꽉 찼다고 그래요? 그 와이파이 모바일 데이터도 잘 안 된대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분노한 민심이 저희 뭐 폭발을 한 거예요. 동창들도 그냥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동창 카톡이 와글와글합니다. 이 분노한 민심이에요, 이게. 저도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했고 제 선배되는 고향 분인데 나 오늘 올라가네 하고 전화 오셨더라고. 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했어요. 특히 지난주에 뭐 서초동 반포대로에 뭐 온 거를 갖다가 200만이니 뭐니 또 뻥튀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던 민심이 좀 화를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하늘에서도 도운다고 봐요. 태풍 미탁이 그러니까요. 싹 쓸고 지나갔잖아요. 물론 뭐 6명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싹 쓸고 가고 광화문에 시원한 바람을 내려줬어요. 집회역에는 이보다 더 아주, 좋은 날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닥친 고난이라면은 태풍 이후에 이 맑은 날씨, 시원한 바람은 우리가 이 고난만 넘기면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 잘못한 거는 끝까지 단죄하는 것부터 우리가 국민 민심이 다시 일어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그 부분은 비공개든 공개든 사실은 전에부터도 이게 인권 침해의 그렇죠.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건 좀 고쳐야 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비공개는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원칙과 법에 의한 수사 이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진짜 원칙대로 영장을 딱 청구해서 뭐 기각은 기각된다고 해서 그렇죠. 그게 무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중대한 범죄이거나 뭐 도주 인멸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뭐 이럴 때만 사실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 받아들여지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인데 그렇죠. 오늘 아침 뭐 조간 조선일보 같은데 보니까 8월 27일 그때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검찰 내사에 들어갔던 거고. 근데 그것을 전후해 가지고 증거인멸 대책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경심 씨, 또 정경심 씨 동생, 그 다음에 그 증권사 김모, 그렇죠. 대책회의를 했죠. 또 이인걸, 그 유명한 그렇죠. 조국 청와대 밑에 있던 그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죠. 특감반장이었죠. 김태우가 그 사람한테 아주 그냥 혼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갖고 증거인멸을 아주 작당을 했더구만요. 그렇죠. 지금 뭐 여권에서 검찰을 막 압박을 하고 윤석열 뭐에 대해서 온갖 비난하잖아요. 뭐 사퇴, 뭐 조국을 내정 임명하면 나 사퇴하겠다고 문재인한테 공갈쳤다 이런 말까지 막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주려면은 확실한 수사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조국 딸 표창장 위조를 재판에서 제대로 보여주겠다. 검찰이 자신을 했어요. 그 위조 전체를 보여줄 파일을 확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중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검찰이 적극적으로 언론한테 브리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하도 뭐 피의사실 공포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좀 언론과의 접촉을 아주 꺼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말하자면 발표도 하고 언론과의 그런 리리스도 하겠다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워낙 막 압력을 많이 넣으니까 검찰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자칫 이 문재인 조국 수호 세력이 볼 때는 검찰 조금만 밀면은 낭떠러지다 굴러 밀어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뭐 할 얘기는 좀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검찰이 수사를 했었잖아요. 검찰이 그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양쪽에서 다 욕을 먹었어요. 그때 여당 청와대 쪽에서도 검찰 너무 심하다고 욕을 먹고 그때 야당 쪽에서는 하는 신용만 했냐 욕을 먹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와서 정윤회 문건 수사한 검사들이 하나도 안 남아났어요. 다 쫓겨나고 좌천되고 다 나갔어요. 옷 벗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대역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좀 설렁설렁했죠. 그렇죠. 압수수색도 안 하고 정윤회 뭐 설렁설렁 한번 불러가지고 그렇죠. 폰만 잡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칫 어설프게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지금도 자꾸 얘기한대요. 그래서 조국도 한번 수사했으면은 확실하게 손을 봐서 모든 걸 혐의를 끌어내야지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큰 성과를 거두길 좀 바라고 진짜 악의 무리들이 악을 범하고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우리나라 빨리 불식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더욱 뭐 아침에 놀란 것은 뭐 어제부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시민단체가 66억 5천만 원에 사실상 조국이 수뢰를 했다. 이걸 지금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무슨 친야가 아니고 친여 시민단체 아닙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다뤄야겠다 했는데 아침에 신문에 아주 자세히 나왔대요. 그렇죠. 투기 자본 감시센터가 뭐 얘기했죠. 문재인 정권 지지하지만은 부패 권력인 조국 없이는 조국 구속 없이는 검찰 개혁이 실현될 수 없다. 또 경실련 박상현 위원장은 조국 때문에 사회가 분열되니 사퇴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검찰에 고발된 게 그 뇌물이 3가지죠. 2차 전지업체 WFM 오모 대표가 코링크 P에 그 주식으로 무상으로 준 게 56억 원어치. 아주 놀랄 놈자예요. 이분들이 며칠 밤을 새서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며칠 밤을 새서 증거도 다 갖고 있대요. 그 하나고 또 하나는 가로등 전멸기업체 그 웰스 CNT가 조범동 조국 오촌 조카한테
단기 대여로 10억 3천만 원 줬는데 이게 결국은 조국 집안한테 간 거다. 그게 그것도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저쪽에 거죠. 저 명동 사채시장에서 그렇죠. 뭐 환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구린 돈이 있으니까 뭐 환전해서 표시 안 나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환전이 굉장히 손해 보면서 현금으로 바꾼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FM이 조국 아내 정경심한테 영어 교육 사업 자문료로 준 그게 2,400만 원이래요. 그것도 뇌물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또 하나 있는 게 그 정씨 동생도 WFM에서 월 850에 가지고 그렇죠, 받았죠. 1억 원을 주었어요. 그것도 받았죠. 사실은 다 뇌물이라는 왜 주겠어요? 정씨 동생한테. 그렇죠. 다 조국 장관 다 보고. 조국한테 조국 가족한테 준 거죠. 그래서 그 진보 단체가 66억 뇌물수수로 고발했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최순실 고발해서 국정농단 그렇죠. 그 수사를 500억까지 고발했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보 단체에서 이렇게 고발한 것은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봐도 이건 도대체 아니다. 너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를 하지만 조국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조국 사건의 본질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도덕성. 그 험많고 그 뇌물부터 가짜부터 거의 사기꾼 수준인 조국 가족 집안이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헌법 수호를 할 자격이 있느냐. 도덕성. 또 하나는 이해 충돌의 문제죠. 지금 수사받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있는 게 이해 충돌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에 조윤선 장관 무슨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느냐 떼고 가야지 옷 벗고 가야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문재인 정권이 같이 잘못하면 인당수에 조국하고 빠지는 거죠. 근데도 그거를 파헤쳐서 탈출을 못하고 자꾸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게 저는 이 촛불 광화문 촛불이 기폭제가 돼서 정권에 큰 위기가 닥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경심 씨 조사로 끝날 일은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사 상황들을 보면은 조국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2단계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죠. 이제 프레이 오프, 준 프레이 끝나고 조국 소환해야죠. 조국 이거 주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 뻔하죠. 이게 정경심이가 이제 혐의가 밝혀지면은 여태까지는 정경심까지 보호하려다가 조국은 이제 정경심하고 자기 사이를 자르겠죠. 그건 마누라가 나 모르는 게 한 거다.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나는 그런 게 있었냐. 허링크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리얼리? 그런 게 있었냐 하다가 자르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는 사실은 정경심하고는 결혼을 했지만은 사실 거의 졸혼 상태다. 눈도 안 마주쳐서 거의 대화가 없다. 방도 따로 쓴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까지 변호할 정도로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참 아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혼돈 그 자체죠. 세상에 옳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저렇게 변명하고 하는 게 저는 이 세상을 상당히 혼탁하게 만드는 원흉을 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 광화문 촛불 집회 지금 뭐 날씨도 도와주고 정말 인파가 원래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겠네요. 1시니까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게 오늘 지금 2시 아닙니까? 2시 무렵이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오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인파가 엄청나게 몰려든다고 이렇게 그 열기가 가정 주부들도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종교 단체 이런 데서도 자발적으로 또 동창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가슴속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정권이 오만하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오만함이 좀 극치를 달린 것 같다. 그래서 이 정권이 저는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가 첫째는 문재인이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진다. 착각이죠. 조국을 빨리 잘라내야지 문재인이가 사는데 같이 어떻게 보면은
단일 티켓으로 만든 게 참 착각이고, 또 하나는 촛불로 검찰을 무력화한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서리풀 반포대로에 사람 좀 제가 보기에는 10만 안팎인 것 같은데 그거 갖고서 검찰을 수사하는 거를 무력화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들은 조국을 잊어버릴 거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확대 재생산돼서 국민의 분노는 자꾸 청와대로 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화문 집회가 그 집회로서 끝나는 것 아니고 네. 향후 총선까지 어떤 정치 지형을 그렇죠.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열기가 총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주에 반포대로에 그 10만 모인 거 갖고 청와대에서 방방 떴잖아요. 그러니까. 어? 청와대에서 방방 떴어요. 인권이 중요하니 검찰 정신 차리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그리고 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촛불을 들어서 깜짝 놀랐다. 예? 검찰 개혁이 시대적인 사명이고 사회 시대적인 역사적인 대의다. 네.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지키러 나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 10만이. 예? 마지막으로 하나 좀 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인가요? 예. 그분은 지난번 이 진실을 네. 밝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뭐 사립대학 관련 과장하고 사무관 둘, 3명이 와갖고 그냥 요새 먼지털이 수사하지 말라는데 먼지털이 감사를 벌이고 샅샅이 모든 자료를 그렇죠. 훑어갔다고 국감에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예. 또 최 총장도 예. 어느 신문 인터뷰인가에서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 예. 뭐 이사의 자료를 뭐 10년치를 가져가고 뭐 자기 총장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훑어갔다네요. 네. 저는 유신 시대 때도 저렇게 안 했고요. 예. 50 전두환 때도 저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동양대 고사작전에 들어간 것 같다. 네. 동양대학은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있는데 내가 표창장 내가 주지도 않았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게 대충 맞는 거로 지금 나오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를. 그랬으면은 오히려 의인 취급을 받아야지. 정작 수사해야 될 때는 서울대, 고려대, 부산의전원 이런 데 아니에요. 예? 그런 데부터 해야 되는데 엉뚱한 동양대를 그렇게 하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일부 참 여권 매체들 그 공중파 이런 데서는 방송 나오는 게 최성해 총장이 미국에서 가짜 학위다. 그거 가짜 학위랑 이번 사건하고 핵심하고 뭐 관계가 있죠? 그거는 아무 관계 없죠. 최성희 총장은 아버지한테 대학 물려받은 거예요.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죠. 그리고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하고 만났다. 그게 바로 그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 만난 게 대학 총장하고 지역구 의원 만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최교일 의원은 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만난 적이 없다. 만난 게 뭐가 문제죠? 국회의원하고 총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성해 총장의 진실성을 호도하려고 달을 가르치면은 달을 봐야 되는데 달 가르치는 손가락이 무좀이 걸렸느니 손가락이 삐었느니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엔 진실을 굉장히 호도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갈수록 자꾸 분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정경심 씨 소환조사가 조국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오늘 광화문 집회가 오만한 문재인 정권의 단죄를 가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